첫 번째 주제, 꼼꼼하게 나열하기부터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세기 같아요. 세기, 카운팅.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세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을 거는요. 어떠한 경우의 수를 찾아라. 뭐뭐 하는 방법의 수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총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나 있겠냐 그걸 세봐라 하는 거를 묻는 거고요. 그 세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셨고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학년 때는 순열이라던가 조합 이게 다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죠. 그리고 앞으로 배우실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이런 것들도 전부 세는 거예요. 특정 경우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모든 경우를 다 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식화해서 배우시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공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찾으려는 경우의 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들을 여기서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배우셨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요거 다 기억하시겠죠? 수형도. 수형도 기억하시나? 이름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 다 풀어 오셨죠? 네, 제가 만든 요 확률과 통계 방과후 수업 교재 첫 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예제 2012년 3월 교육청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은 5자리 수를 만든대요. 그럼 5자리 수니까 자리 5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1이랑 2랑 3을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수가 이웃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같은 숫자가 이웃하고 이웃했죠. 이런 거 말고 같은 숫자는 옆에 오지 않게 나열해라. 그때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만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같은 숫자가 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조건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뭐 공식이 떠오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일일이 나열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저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1, 2, 3, 셋 중에 하나죠. 그럼 1을 먼저 넣어볼게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요. 1은 안 되죠. 그쵸? 같은 수니까. 그럼 2랑 3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나열을 해주시면은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1이랑 3이 있고 3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1이랑 2가 있겠죠? 그쵸? 그럼 그 다음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의 자리랑 1의 자리랑 같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지금 1이 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요 1 보시면요. 요 다음에는 2랑 3 와도 되죠. 그랬을 때 어차피 요 다음 게 1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3을 보시면요. 3 다음에는 1이 올 수가 없죠. 얘랑 이웃해버리니까. 그럼 3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2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세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1, 3, 1 하고 왔죠? 그럼 그 다음에는 2랑 3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음에 1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2, 아까랑 마찬가지죠. 이 다음에도 1이랑 3이 올 수 있나 봤더니 1은 마지막 1의 자리랑 이웃하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밖에 못 오죠. 그럼 우리가 어차피 1로 시작하는 경우는 지금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경우를 세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가지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경우들을 약간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나열하는 거를 우리가 수형도다 라고 얘기해주고요. 이런 경우의 수를 세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니까 익혀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형도의 매력 중에 하나는요. 이게 곱의 법칙을 의미해요.
곱의 법칙. 기억나시죠? 곱의 법칙. 같은 구조, 동일 구조가 반복될 때 그거를 그냥 곱셈으로 처리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다. 2를 4번 더했죠. 그쵸? 같은 구조가 반복되죠? 요거를 2 곱하기 4로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로 시작할 때는 이미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경우, 그러니까 2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3으로 시작해서 3으로 끝나는 경우도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일일이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지금 1로 시작할 때 6가지가 나왔죠? 그러면은 2로 시작할 때도 같은 구조로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수용도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6가지 경우가 나올 거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3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아까랑 같은 구조로, 뭐 구체적인 숫자는 다르지만 구조 자체는 똑같이 나열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6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6, 여기도 6, 여기도 6이죠? 그렇죠? 1로 시작할 때나 2로 시작할 때나 3으로 시작할 때나 구조 자체는 똑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6 표현했는데 이거 표현할 필요도 없이 그냥 1로 시작하는 경우가 6가지네.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바로 곱의 법칙 가는 거죠. 6 곱하기 3은 18.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총 18가지다 라고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곱의 법칙 그리고 수영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예제예요. 그런데 약간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요 3에 주목했었죠. 지금 요 3, 이 3을 보시면은 요거 다음에는 1이 올 수 없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2밖에 못 온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를 볼 때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다음에는 원래는 1이랑 3이 올 수 있지만 요 다음 숫자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3밖에 못 온다 라고 얘기했죠. 그쵸? 구조가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1로 시작해서 천의 자리가 2인 경우랑 천의 자리가 3인 경우랑 전개되는 구조가 같죠. 그쵸?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로 나오잖아요. 그쵸? 전개되는 구조가 어차피 같을 거고 그러면은 약간 이런 풀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도 안 써요. 이것도 안 쓰고 여기 2로 시작할 때 여기가 3가지네? 그러면 여기도 3가지가 나오겠구나. 그럼 3가지, 3가지니까 6가지겠고 똑같은 경우가 3개 있으니까 6 곱하기 3에서 18이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수용도는 결국에 곱의 법칙을 의미한다. 동일 구조의 반복. 이거를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빼놓지 않고 나열하는 방법 중에 또 많이 쓰는 게 표가 있어요. 표. 제가 여기 일단은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뭐 딱히 표를 많이 쓰는 문제를 실어놓지 않았는데 오히려 확률 쪽엔 좀 많이 들어갈 거고 기출문제에서도 확률 쪽이 표를 쓰는 게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 주사위 2개를 던진다고 해봅시다. 그냥 하나만 던집시다. 주사위를 던지는데 연속해서 2번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번 던질 때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겠죠? 그럼 총 가능한 경우가 6 곱하기 6해서 36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주사위 수가 1부터 6까지니까 여긴 6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도 1부터 6까지죠. 총 6가지 경우고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6가지씩 있으니까 곱셈으로 처리해 주시면은 36가지가 전체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사위를 연속해서 2번 던질 때 눈의 수의 차라고 하자. 그 2번 던진 거에 눈의 수의 차가 3인 경우가 몇 가지냐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 표로 보시면 편해요.
그냥 주사위 2번 던진다라고 하면은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테이블 표 그리신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눈의 수가 3이다 라고 하면은 1, 4 있겠죠? 그쵸? 그리고 2, 5 있겠고 3이랑 6이 있겠죠? 자, 그럼 이거랑 대칭되는 형태로 저쪽에도 1, 4 있겠고 2, 5 있겠고 3, 6 있겠죠? 그러면은 총 가능한 경우는 6가지 경우가 있겠구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첫 번째라고 할까요? 여기가 첫 번째 던진 거, 여기가 두 번째 던진 거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요게 나타내는 거는 첫 번째에 4 나오고 두 번째에 1 나온 경우죠. 그쵸?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요, 첫 번째에 5 나오고 두 번째에 2 나온 경우, 요거는 첫 번째에 6 나오고 두 번째에 3 나온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제가 쳐놓은 건요,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4 나온 거죠. 얘는 첫 번째 2 나오고 두 번째 5 나온 거, 얘는 첫 번째 3 나오고 두 번째 6 나온 거죠. 이거 두 개 지금 다른 경우죠. 그쵸? 연속해서 두 번 던지니까 첫 번째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는 다른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눈의 수의 차가 3인 경우는 총 6가지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줄 수도 있고 빼놓지 않고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영도랑 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 수영도에서 곱셈 얘기하면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것도 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1학년 수업 복습하는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사칙연산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를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먼저 덧셈 같은 경우, 요건 우리가 케이스 분류할 때 쓰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할 때 쓰이는 거. 그래서 케이스 분류 다 끝난 다음에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해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뺄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경우를 제외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일단 더한 다음에 그 중복되는 케이스만 빼주면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를 제외할 때 우리가 뺄셈으로 제외를 해주고요. 그리고 곱셈, 이게 조금 복잡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세요. 곱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수영도에서 곱의 법칙 보여드리면서 했던 게 동일 구조의 반복이죠. 동일 구조,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 그거를 곱셈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근데 곱셈의 기능에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정규 수업에서는 일부러 안 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순서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어요. 순서. 그러니까 어떤 거 구분을 짓는 거죠. 그 순서를 부여하는 기능.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눗셈. 나눗셈 같은 경우는 순서를 무시하는 기능이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순열과 조합을 요 나눗셈 이용해서 설명드렸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원순열 가시면은 요 나눗셈의 의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때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 요 곱셈에서 순서 부여라는 저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를 예로 들까?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자가 2명이 있고요. 남자가 3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름도 붙여줄까요? 어차피 서로 다르니까. 여자 2명은 A랑 B, 남자 3명은 각각 C, D, E. 이렇게 총 5명이면 충분하겠죠? 5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자 2명, 이 5명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라고 해볼게요. 네, 대표면은 2명 다 대표로 앉히면 공동대표죠? 그쵸? 여자 2명을 대표로 하는 경우, 대표로 세우자. 그럼 이게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한 가지죠. 여자가 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2명을 대표로 세우려면 한 가지죠. 이게 상식이죠. 자,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요거를 여자 1명, 여자 2명이 있는데 2명을 대표로 뽑는 거니까 먼저 첫 번째 여자 대표로 세우는 방법이 2가지네요. 그리고 대표 자리가 1명 비었죠? 그러면은 나머지 여자 세우는 방법 1명 남았으니까 나머지 여자 세우는 방법은 한 가지네요. 그래가지고 여자 2명을 대표로 세우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잘못된 풀이죠.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잘못됐냐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실 수 있어야 실력이 팍팍 늘 거예요. 네. 이거는 왜 잘못된 풀이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때 잠깐 멈춘 다음에 생각을 하고 다시 재생을 누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쭉쭉 진행을 할게요. 생각할 시간 안 드리고. 자, 여자 2명을 대표로 세우는데 첫 번째 여자 뽑는 방법 A랑 B 둘 중에 하나니까 2가지 경우네. 그럼 이제 1명 뽑았으니까 나머지 1명만 뽑으면 되니까 뽑는 경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2 곱하기 1은 2다 라고 했죠. 요거는 명백히 잘못된 풀이고요. 여기서 왜 잘못됐냐 라고 하면은 이 곱셈이 지금 순서를 부여를 해줘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2 곱하기 1은요. 첫 번째 대표를 뽑고 2번째 대표를 뽑은 거죠. 이 순서가 존재하죠. 그쵸? 첫 번째 대표 뽑는 방법 A, B 둘 중에 하나. 그래서 A 뽑았다. 그럼 2번째 대표 뽑는 방법은 B만 남았네. 그럼 한 가지다. 2 곱하기 1이죠. 순서를 부여한 건데 우리가 여자 2명을 대표로 세우는 거니까 이 대표는 서로 구분되지 않아요.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쵸? 뭐 사장, 부사장 이런 거면은 2 곱하기 1에서 2가 맞죠. 그런데 둘 다 그냥 공동 대표예요. 둘이 동일한 레벨에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순서를 부여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부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 순서를 부여를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순서를 무시를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A, B 뽑는 거랑 BA 뽑는 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버렸네. 그러면은 순서를 무시하자. 2로 나누자. 그래서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물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2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니까 이 콤비네이션 이내 1이다. 이렇게 잘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뜯어서 보면은 자, 이거 계산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같은 계산식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 자체를 첫 번째 대표 하면 뽑고 2번째 대표 뽑자. 그 다음에 순서를 무시하는 거니까 2로 나눠주자.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필요 없는데 순서를 부여해 준 경우 그거를 무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간단한 예로 지금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제는 대표를 2명을 세울 거예요. 대표를 2명을 세우는데 여자 1명이랑 남자 1명 한 명씩 뽑아서 대표로 세우는 경우. 자, 이것도 2명을 대표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공동대표예요. 대표 1, 대표 2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푸실 때 여자 1명 뽑는 방법 2명이니까 그 중에 1명 뽑는 거는 2가지 경우가 있겠고 남자는 3명이니까 그 중에 하나 뽑는 건 3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러면 요거는 6이다. 총 6가지 경우가 있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시는 게 맞아요. 요건 지금 순서가 부여된 거 아닌가? 아까도 그냥 요렇게 했다가 틀렸잖아요. 그럼 요것도 2를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자를 1명 뽑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대표로 뽑힐 수 있는 남자는 C, D, E 셋 중에 하나죠. 그럼 총 3가지 경우 나오죠? 그럼 B가 대표로 뽑혔을 때도 C, D, E 셋 중에 하나니까 같은 구조잖아요, 지금. 그쵸? 2 곱하기 3 맞죠? 그쵸? 여자 고르는 방법 2가지고 그에 따라서 남자 고르는 방법이 3가지죠. 그럼 여기서는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왔을 때 순서가 부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순서가 부여되지 않았죠. 그쵸? 순서가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럼 같은 곱셈인데 왜 얘는 순서가 부여되고 얘는 순서가 부여되지 않았냐라는 이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 할 수 있냐 없냐가 나중에 엄청난 큰 차이를 지금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답이 달라져요, 그냥.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간단한 예로 들어드렸죠. 문제 복잡해지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바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무의식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물론 설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죠. 자, 그러면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뽑아서 대표로 만든다. 2 곱하기 3에서 6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순서 부여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개 차이를 생각해 볼게요. 두 개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선 여자 2명을 대표로 뽑았죠. 여기는 여자 1명이랑 남자 1명을 대표로 뽑았죠. 그쵸?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같은 집합, 같은 집단에서 1명씩 뽑은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다른 집합, 다른 집단에서 1명씩 뽑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동일한 집합, 동일 집합에서 같은 수를 연속적으로 뽑았죠. 1명 뽑고 1명 뽑았죠. 이 경우에는 순서가 부여가 돼버려요.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의 구분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쵸?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다른 집합이죠. 서로 다른 집합에서는 그쵸? 서로 다른 집합에서 여기서 1명 뽑고 여기서 1명 뽑았죠. 같은 개수로 뽑더라도 순서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쵸? 두 개의 차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1명씩 뽑은 건 맞지만 첫 번째는 동일한 집합에서 1명씩 뽑은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집합에서 1명씩 뽑은 거다. 그쵸? 그랬을 때 얘는 순서가 부여되고 얘는 순서가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럼 요것도 해볼게요. 여자 2명, 남자 3명 이렇게 있을 때 대표를 뽑지 말고요. 이제 조를 나눕시다. 조를 나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2명, 2명, 1명 이렇게 조를 나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5명, A, B, C, D 5명이 있는데 뭐 이제 남녀 생각하지 맙시다. 2명, 2명, 1명으로 가른대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합 자체가 여기는 아까 남자, 여자 구분을 했으니까 여자 집합, 남자 집합이 있었죠. 지금은 집합이 같은 집합이 된 거죠. 5명을 지금 다 묶어놨어요. 남녀 구분 안 할 거예요. 그럼 그 5명 중에서 2명, 2명, 1명을 뽑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동일 집합입니다. 동일 집합에서 2명 뽑죠. 그러면 5명 중에 2명 뽑는 거 5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3명 남죠? 3명 중에 2명 뽑는 거 3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 그럼 나머지 1명은 알아서 남겠죠. 곱하기 1. 물론 이거 그냥 1C1로 쓰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나눴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제가 조 나누기 할 때 지금 2명, 2명, 1명 나눠져 있으면은 요 2명, 2명 같은 케이스니까 요거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요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지금 동일 집합에서 5명짜리 집합에서 2명, 2명 같은 인원수로 뽑았죠.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같은 집단에서 같은 개수만큼 뽑았다. 그랬을 때 구분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순서가 부여가 돼버렸으니까 그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2명, 2명 뽑은 게 이거 두 개가 순서가 부여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동일 집단에서 같은 개수만큼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를 무시를 해줘야 되고 그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바로 이 팩토리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는요. A, B 조랑 C, D 조 요렇게 나눈 경우 이렇게 나뉜 경우나 요렇게 나뉜 경우나 2명, 2명, 1명 똑같은 경우로 나뉜 거죠. 이거는 똑같은 경우죠. 그쵸? A, B, C, D로 묶이나 C, D, A, B로 묶이나 같은 경우로 묶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여기까지만 쓰시면 요거는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걸로 본 거예요. 다른 걸로.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죠. 왜냐면 지금 묶여있는 사람 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나열하는 이 방법, 이 팩토리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럼 이제 얘랑 이 경우랑 이 경우랑 같은 경우가 되어버려요. 그쵸? 이게 바로 그 동일 집합 내에서 같은 수로 뽑았을 때 순서가 부여가 돼버리는 상황이고 우린 그 순서를 무시해준다. 나누기 2팩토리얼. 이 상황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나누기를 하는데 아, 5명이라서 이걸 할 수가 없네. 다 다른 인원수로 이렇게 만들려면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3명, 2명 나눈다라고 해볼게요. 3명조, 2명조 나눌 때 우리가 3명, 2명이면은 5명 중에 3명 뽑고 2명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개수만큼 뽑는 게 아니죠. 이 경우가 아니에요. 다른 개수만큼 뽑죠. 자, 그러면 5명 중에 제가 3명을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 2명은 알아서 2명 뽑히겠죠. 여기 곱하기 1이죠. 이랬을 때 여기다가 순서를 무시해 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같은 집합에서 뽑긴 했지만 개수가 다르잖아요. 여긴 3개 뽑고 여긴 2개 뽑았죠. 그쵸? 그랬을 때는 순서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면은 알아서 나머지 2명은 정해지죠. 그쵸? 5명 중에 청소할 3명 뽑으면요. 청소 안 할 2명은 알아서 정해지잖아요. 그럼 여기선 그냥 딴 거 할 필요 없이 OC3이다. 그래서 제가 조나누기, 그 지난주 금요일 수업에 조나누기 했을 때, 지난주가 아니죠. 이거를 당일 듣는 분들도 있겠구나. 여튼 그 고1 수학 복습하는 그 마지막 수업에서 조나누기 설명하면서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뭐 같은 것이 n개 있다라고 하면은 n 팩토리얼로 나눠줘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집합이지만 구성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건 따로 우리가 뭐 2팩토리얼 나누고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걸로 끝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구분 잘 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 보통은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써요. 문제 풀 때마다 이걸 생각하고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체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안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헷갈리는 문제고 약간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때 순서가 부여되고 어떨 때 부여되지 않는지, 그리고 순서가 불필요하게 부여되어 있으면은 나눗셈으로 순서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13문제인가? 4문제인가 있습니다. 14문제겠지? 14문제. 네, 14문제네요. 지금 테마 1, 꼼꼼하게 나열하기부터 시작해서 테마 2, 곱하는 순서의 중요성. 여기서 곱셈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조나누기, 우리가 했던 얘기, 이거 조금 심화시켜서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안 푸신 분들은 14번까지 지금 빨리 풀고 수업을 들으세요. 네. 어차피 이 수업을 뭐 한 번에 다 들어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 미리 푼 다음에 오셔서 설명하는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쭉 지우고 갈게요. 약간 문제의 답을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1번 풀고요. 1번 풀고 제 1번 설명 듣고 2번 풀고 2번 설명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한번 쭉 푸시는 게 좋은 게 1번부터 지금 14번까지 제가 풀라고 했었잖아요. 쭉 풀어요. 쭉 풀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고민하시면 되죠. 근데 고민하다가 안 풀린다 하면 넘어가세요. 그래서 일단 쭉 14번까지 풀면은 중간중간에 못 푼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바로 그냥 수업 듣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번부터 14번까지 쭉 풀었을 때 못 푼 문제가 있으면은 끝까지 풀고 다시 보면은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시험 문제 푸는데 뭐 모르는 문제 있다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시험 끝나진 않죠. 넘어가죠, 과감하게. 그쵸? 표시해놓고서 넘어가고 이따 풀어야지 하고서 끝까지 다 푼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그때 다시 보면은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잖아. 아, 물론 그래도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 1번부터 14번까지 다 푼 다음에 바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한 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갈게요. 세면이 막혀있는 주차장에 A, B, C, D 네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 C, D 이 순서대로 지금 차가 놓여 있고요. 그랬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향이 이 오른쪽밖에 없다는 거 그림으로 보이시죠?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진만 해서 나올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냥 나열해 주는 거죠. 네. C나 D가 먼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A 또는 B가 먼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그냥 A가 먼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A가 먼저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애는 당연히 C도 나올 수 있지만 옆에 있는 B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B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C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B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 나가고 B도 나갔어요. 자, 그럼 앞에 다 비어 있으니까 C도 나갈 수 있고 D도 나갈 수 있죠? C, D. 그럼 마찬가지. A가 나갔고 C가 나갔다. 그럼 여긴 다 비었죠? 그럼 이제 나갈 수 있는 게 B, D밖에 없어요. B 나가고 D 나가는 거. 그쵸? 그럼 B 나가고 D 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 뭐 요거 안 써도 어차피 차가 나갈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래서 A가 먼저 나가는 경우에는 총 3가지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이 B가 나가는 경우도 몇 가지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바로 그냥 3가지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수영도 곱의 법칙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겠다. 처음에 나가는 게 A든지 B든지 어차피 지금 대칭적인 형태고 다른 조건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구조일 거고 굳이 이거를 수영도를 다 나열할 필요 없이 작성할 필요 없이 3 곱하기 2에서 6가지 경우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은 뭐 사다리꼴 이어 붙여 놓은 모양의 종이가 있네요. 이때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사용해서 색칠하려고 한다. 이웃한 사다리꼴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맨 위에와 맨 아래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거 제가 예제 문제로 넣어드렸던 거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그쵸? 이웃한 거에는 다른 색 칠한다는 거 이건 같은데 첫 번째랑 마지막이 달라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거기 뭐 사다리꼴로 그려놨는데 도형의 모양이 중요하진 않죠. 이래서 맨 위에 있는 사다리꼴부터 순서대로 1, 2, 3, 4, 5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가지 색 있죠? 그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A, B,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1에 칠하고 2에 칠하고 3에 칠하고 4에 칠하고 5에 칠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1에 A 칠하든 B 칠하든 C 칠하든 상관이 없죠? 자, A 칠하는 경우를 봅시다. 1에다가 A를 칠했어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칠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색 칠하면 되니까 B 또는 C죠. 그럼 B를 칠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다른 색이니까 A랑 C 칠했을 때는 다른 색이니까 A랑 B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4번째 여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5번째 올 수 있는 게 B랑 C네요. 그쵸? A랑 다른 색 칠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건 좀 이따 고려합시다. 일단 그냥 쓰시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건 B랑 C, 여기는 A랑 B, B랑 C, 여긴 A랑 C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랬을 때 여기 B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원래는 A랑 C죠. 그런데 첫 번째 거랑 다른 거 쓰라고 했으니까 A는 못 쓰고 C가 올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C 다음에도 A랑 B가 올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랑 다른 거니까 B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쫙 쓰는 거예요. 쫙 썼을 때 A가 오면은 B, C 둘 다 가능할 거고 여기는 C만 될 거고 C만 될 거고 B만 될 거고 B, C 둘 다 될 거고 C로 갔을 때는
뭐야 B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뭐 이건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랬을 때 가능한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다. 총 10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그 다음은 B 그리고 C로 시작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B로 시작하는 경우도 몇 가지일 거다? 이거랑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될 거니까 10가지일 거다. 그럼 당연히 C로 시작하는 경우도 이것도 10가지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경우는 10가지 요 구조가 총 10가지 요 구조가 총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반복이 되죠. 따라서 10 곱하기 3에서 30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문제 번호도 안 고치고 있었네. 방금 건 2번이었고요. 3번 보시면은 출발점에 말을 놓고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만큼 말을 이동시켜서 20번, 20번 칸에 도착하면은 끝나게 되는 게임이 있다. 네, 요거 3번. 그랬을 때 뭐 규칙이 있네요. 5번 칸에 가면은 뒤로 2칸을 이동하고 15번 칸에 가면은 20번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때 주사위를 3번 던져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라고 했죠. 주사위 3번.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3번 던져서 20번 칸까지 가야 되는데 주사위는 6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6 곱하기 3 하면은 18이죠. 절대로 20번에 도착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문제 그 게임 규칙에 있는 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게임 규칙 보시면은 5번은 뒤로 2칸이죠. 뒤로 2칸이면 더욱더 20번에 닿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15번 칸, 15번 칸은 20번 칸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15번 칸에 도달을 해야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6 안 되고 17 안 되고 무조건 15번 칸으로.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있죠. 3번 던져서 20번 칸에 가는 게 아니라 15번 칸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경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뭐 나열을 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던졌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던질 때, 두 번째 던질 때, 세 번째 던질 때 보시면요. 주사위 3번 던져서 15가 나오려면은 일단 이렇게 볼까? 6번, 6번 꽉 채워서 6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더하면 12니까 3번만 더 나오면 되죠. 그쵸? 숫자 3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뭐 숫자 작은 것부터 해서 천천히 키워나가 봅시다. 처음에 3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처음에 주사위 3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6 나오고 6 나오면은 15번 칸에 도착을 하고요. 그러면 바로 20번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능한 케이스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3으로 시작하는 건 끝났죠. 3, 6, 6. 뭐 다른 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4로 시작하는 경우 볼게요. 처음에 주사위 던졌는데 4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11만큼 더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6, 5 나와도 되고요. 5, 6 나와도 괜찮죠. 그쵸? 이거는 상관없죠? 자, 그럼 4로 시작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겠죠. 더해서 11 돼야 되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자, 그러면은 5로 시작하는 경우 볼 건데 5로 시작하는 경우는 문제 읽어보시면은 5번 칸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5번 칸에 도착해버리면은 뒤로 2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5번에 딱 도착했을 때 뒤로 2칸 가니까 3에 지금 있는 상태죠. 근데 3에서 15로 가려면은 12만큼을 더 가야 되니까 6 나오면 되겠네 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3에서 6 나오면 9고 9에서 6 나오면 15니까 바로 20번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5가 나와도 되는구나. 대신에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6 나올 때 볼 건데 자리가 없네요. 옆에다가 쓰도록 합시다. 6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던졌을 때 6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개 더해서 9가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6 나오고 3 나와도 15에 도착을 해주고 5 나오고 4 나와도 되고요. 4 나오고 5 나와도 되고 3 나오고 6 나와도 괜찮죠. 이 다음부터는 안 되죠? 2 나오고 7 나오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경우 세주면은 이거 몇 가지 안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있겠다라는 거 바로 그냥 세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1, 2번에서는 동일한 구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몇 개 이런 식으로 끝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죠. 동일 구조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 그냥 모든 경우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3번 8가지 경우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4번 4번 같은 경우 지금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을 한대요. 그랬을 때 어떤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을 각각 한 번씩 수강하려고 할 때 방법의 수를 물어봤죠.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가 뭔가 대칭적으로 오픈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대칭적인 형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 구조의 반복 뭐 이런 얘기 하기 힘들 거다라는 거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3번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일일이 다 나열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이어가시면 되고요.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을 한 번씩 수강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1교시, 2교시, 3교시 그리고 국수영 열렸고 4교시도 있네요. 안 열렸고 안 열렸고 안 열렸고 열렸다. 이런 식으로 표가 그려져 있는 상태죠. 자, 이때 수강하는 방법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에 무슨 공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거죠. 열심히 나열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을지도 본인 마음이긴 해요. 저는 뭐 일반적으로는 1교시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시겠죠? 자, 1교시에 뭐 들을지를 기준으로 한번 경우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경우 보시면은 요 밑에다 쓸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국어에서 1교시에 국어를 듣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2교시에 들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교시에 국어 내가 들었다. 그럼 수학이랑 영어 둘 중에 하나 들으면 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들어도 되죠? 그쵸? 자, 그러면은 국어 들었으니까 이제 국어는 볼 필요가 없어요. 수학이랑 영어 보시면 되는데 2교시에 수학 안 열리죠? 그쵸? 2교시는 잠시 쉬고 3교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2교시에 영어를 들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3교시 보시면요. 3교시에는 수학이 열리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경우 국어 듣고 2교시 쉰 경우에는 수학, 영어 둘 다 열리니까 수학 듣든 영어 듣든 고르면 되죠. 그 다음에 국어, 영어를 이미 들었다면은 1, 2교시에 국어, 영어 들었으면은 3교시에 수학 들어도 되죠. 근데 안 들어도 되죠. 수학을 듣든 아니면 3교시 쉬든. 그 다음에 4교시 보시면요. 국어 듣고 안 듣고 수학 들었다면 영어 들어야 되죠. 4교시에 영어가 다행히 열리네요. 요거는 가능한 경우고 국 안 듣고 영어면은 수학 들어야 되는데 수학도 4교시에 열리니까 다행이죠. 그 다음에 1, 2, 3 국영수 들었다. 그럼 안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국, 영 듣고 안 들었다 하면은 4교시 수학 들으면 되는데 4교시 수학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총 가능한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가지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게 국어로 시작하는 경우죠. 그럼 우리가 수학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봐줘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
1, 2, 3, 4로만 씁시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고요. 두 번째에는 수학을 들어요. 1교시에 수학을 듣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럼 2교시에 국어, 영어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2교시를 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수학, 국어 들었다라고 하면 3교시에 영어가 열리죠? 3교시 영어가 열리죠? 그러면은 영어 들어도 되고 아니면 쉬어도 돼요. 자, 그럼 수, 국, 영 들었으면은 이제 쉬어야죠? 수, 국 들었으면은 4교시 영어 들어야 될 거고 수, 영 들었으면은 여기 국어 듣거나 쉬거나인데 국어가 2교시, 3교시에 열리네요. 그럼 국어 들어도 되고 쉬어도 되고 그럼 여기 수, 영, 국 들었으니까 여기는 쉬고 그리고 국어 4교시 근데 안 열리죠? 수학, 영어 듣고 쉰 다음에 국어 들으려고 봤더니 국어가 4교시에 안 열려요. 그러면 요거는 가능한 케이스가 아니죠. 이건 세주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듣고 2교시 쉬었다 하면 국어, 영어 들어야 되죠? 그런데 국어, 영어. 그런데 지금 요 경우는 수 쉬고 국, 영 들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국어를 들을 수가 없죠. 왜냐면 국어가 4교시에 안 열리니까. 요 경우도 빼주시면 되죠. 그럼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이것도 총 네 가지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네 가지 나오고 여기서 네 가지 나온 거는 굉장한 우연이지 같은 구조의 반복이 아니에요. 보시면 동일 구조가 아니라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거 가지고 동일 구조의 반복이네. 하하. 그러면은 케이스 3로 가셔서 1교시 쉴 때 1교시를 안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똑같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구조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국어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가 두 가지죠. 근데 여기는 선택지가 세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다르죠. 요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다. 애초에 요 시간표 자체가 대칭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 구조의 반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케이스 첫 번째 수업에서 쉬었다 1교시 쉬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거는 국어 또는 영어죠. 국어 아니면은 영어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럼 국어 들었다라고 하면은 3교시에 수학이나 영어 들으면 되죠. 수, 영. 그리고 4교시도 당연히 영수가 다 열려요. 그래서 여기는 번갈아 가면서 들으시면 될 거고 2교시에 영어 들었다 하면 국수를 들어야 되는데 국어가 4교시에 안 열리죠. 그러면 수, 국으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국, 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고요. 아,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케이스 분류했죠? 케이스 1, 2, 3 분류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가능한 케이스가 국어로 시작하든 수학으로 시작하든 영어는 안 돼요. 안 듣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 완벽하게 했고요. 각각의 케이스마다 지금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네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답은요. 이 각각의 경우들을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되죠. 겹치는 경우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총 11가지 경우가 될 거고 이 세 가지 경우 전부가 구조가 달라요. 동일 구조의 반복 쓰시면 안 돼요. 곱셈 법칙 아니에요. 그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좀 번거로우면서도 이 의도에 굉장히 부합하는 문제죠. 네. 물론 이런 스타일이 최근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기본 소양입니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수영도를 이용하시면은 우리가 모든 경우를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셀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4번은 여러분들이 1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직접 나열해 보세요. 자, 그리고 5번 가도록 할게요. 5번은 이게 문제가 좀 길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옛날 문제예요. 97,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 문제죠. 그쵸? 97년 수능. 어떤 원자의 전자들은 에너지의 증감에 따라 세 가지 상태로 바뀐다고 한다. 이때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자라고 했는데요. 규칙 1, 규칙 2가 있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도식화 시켜 놓읍시다. 조금 알아보기 쉽게. 5번. 그리고 이런
문제가 긴 문제들에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차근차근 읽으시면 돼요. 어차피 그래봤자 뭐 비문학 지문 이런 거보단 짧잖아요. 자, 규칙 1번 보시면요. 에너지가 증가하면 B 상태의 전자는 C 상태로 올라가고, 이렇게 써볼까? 에너지가 증가한대요. 그러면은 B가 C가 된대요. 그리고 A는 일부는 B, 일부는 C로 올라간대요. 그럼 증가할 때는 저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규칙 2는 감소겠네요. 네, 진짜네요. 네. 그러면 B 상태의 전자는 A로 내려간대요. 그럼 B는 A가 된다는 얘기고요. C는 일부는 B, 일부는 A로 가네요. 일부는 B, 일부는 A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증가할 때, 감소할 때 A, B, C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간단히 표현을 해놨죠. 그랬을 때 단계 1에서 전자는 A 상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1단계? 문제 보시면은 2단계, 3단계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줄에 단계 7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단계가 4, 5, 6, 7 7개가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전자가 A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A 상태. 에너지가 증가하여 단계 2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에너지가 증가라니까 1에서 2로 갈 때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태고요. 이때 전자가 취할 수 있는 변화의 경로는 A에서 B 그리고 A에서 C의 두 가지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증가할 때는 A에서 B로 가거나 A에서 C로 간다라고 했죠. 저기 표로 써놓은 거 그대로 다시 그냥 예를 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긴 게 아니라 그냥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다시 에너지가 감소하여 단계 3이 된다.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대요. 감소하면 단계 3이 된다네요.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읽은 걸로 생각해 봅시다. 감소한다라고 하면요. B는 A로 간다고 했죠. 그럼 B는 A로 가고요. C는 A 또는 B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문제 읽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단계 3이 되면은 가능한 변화 경로가 AP, A, AC, B, AC, A의 세 가지다. 우리가 읽은 대로죠. 그럼 저 규칙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에너지의 증가와 감소가 교대로 계속될 때라고 했죠. 그쵸? 지금 증가, 감소했는데 이게 교대로 반복이 된다고 했으니까 증가, 감소해서 7단계까지 갈 때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겠냐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냥 일일이 수형도 다 그려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3에서 4는 다시 증가죠. 증가면 여기 왼쪽 거 읽어주시면 되고요. A는 B 또는 C로 간대요. A는 B 또는 C. B는 C로 간대요. 그쵸? B는 C로 가죠? 이거 그대로 읽어준 겁니다. 그럼 4에서 5로 갈 때는 다시 감소죠. 4에서 5로 가는 건 감소니까 B는 A로 가죠? B는 A로 가고 C는 A 또는 B로 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나열하는 거예요. B는 A로 간다고 했죠? C는 A 또는 B라고 했고 C는 A 또는 B라고 했죠. 자, 그럼 5에서 6은 다시 증가니까 다시 왼쪽 규칙 쓰시면 될 거고요. 보시면 A에서 BC로 간다고 했죠? A에서 BC, B는 C로 간다고 했고 여기서 BC, 여기서 BC, 얘도 C, 얘도 BC, 얘도 C였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6에서 7은 다시 감소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규칙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뭔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뭐 해보세요. 좀 자리가 비좁지만 해보시면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무슨 방법이냐면요. 지금 규칙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자리도 많으니까 위에 씁시다. 첫 번째 단계에 지금 가능한 경우가 한 가지죠. 두 번째는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죠. 세 번째는 세 가지죠. 이거 보고서 희망에 젖어서 네 번째는 네 가지인가요?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그 다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가지죠. 그럼 여러분들 수원 배우셨으니까 이거 보셨을 텐데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쵸?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다음 거,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다음 거,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다음 거.
그럼 5 더하기 8하면 여기는 13이 나와야겠죠. 진짠가 하고 살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맞죠? 아, 그러면은 일곱 번째는요. 지금 여섯 번째가 13이잖아요. 일곱 번째는 8 더하기 13에서 21가지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 그러니까 수열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면 사실 저런 식의 증가 패턴만 보고서도 피보나치 수열을 떠올리실 수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사실 몰라도 전혀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거 여기서 한 번씩 더 나열한다고 뭐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OMR 마킹을 못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그쵸? 몰라도 어차피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 어차피 교육 과정에 여러분 교과서에는 있지만 교육 과정상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심심하신 분들은 이거 직접 해보세요. 감소할 때 A로 가고 A, B로 가고 A로 가고 A, B로 가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세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세는 거냐면은 어차피 경우의 수 구하는 거니까 B에서는 가능한 게 한 가지 경우고요. C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더해주시면요. 3, 4, 6, 8, 9, 11, 12, 14, 16, 17, 19, 21이다. 이런 식으로 뭐 세도 당연히 21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가지 세고 있건 아니면은 어차피 가지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지수만 써서 더하든,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직접 고안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 설명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요 첫 번째 주제 꼼꼼하게 나열하기, 이 문제들 약간 몸 푼다 생각하시고서 이렇게 손 좀 움직여 보세요. 내용상 어렵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테마, 곱하는 순서의 중요성,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